코스닥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죠.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 종목들, 또 앞으로 어떤 대응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탑픽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거시적으로 호재 악재 그리고 주도 섹터가 부재한 가운데 수급의 힘으로 양대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 끝을 냈었습니다. 오늘 이 추세가 이어졌지만 시장의 색깔은 바뀌었었는데요. 오늘 양대 지수 약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금요일에 이어서 간밤에도 3대 지수는 약세로 거래 끝을 냈고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하락폭을 키우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 주춤했고요. 어제와 동일하게 자동차 주들만이 선방하면서 견조한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지수 추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내내 파란불 켜면서 거래 이어졌습니다. 2,581선으로 출발한 지수였습니다. 오전에는 등락을 보였지만 오후 들면서 하락폭을 줄여가는 쪽으로 방향 잡았습니다. 어제 대비 0.03% 내린 거의 보합권으로 2,581선 시작 지수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양 매수세 들어왔던 코스피 오늘은 기관만이 매수로 자리했고요. 또 기관 내에서도 어제 담았던 금융투자는 오늘 매도했고 어제 매도했던 연기금 쪽에서 1,000억 원 넘게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1,000억 원 넘게 매도로 전환됐고요. 개인도 500원가량 사자세를 시연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테슬라락과 고평가 논란 속에서 2차 전지 약세를 보였고 또 오늘 이런 셀트리오 그룹주들 하락폭을 키우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제 대비 0.61% 내리면서 874.14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다시 손바꿈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기관 나란히 매도세로 자리했고요. 오늘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개인은 양시장 사자세,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로 자리했습니다. 네, 지수는 힘을 내지 못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만에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 달러 약세, 위화나 강세로 원화 동조화되면서 어제보다 6원 내린 1,300원 3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주도 섹터가 없고 정말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가 움직였는데요. 또 지수는 약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오늘 장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최근 시장 트렌드가 없습니다. 사실 트렌드가 없다고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할 정도로 네. 사실 변동성이 또 많고 그리고 개별주에 의해서 힘이 좀 많이 좀 실리는 최근 시장 트렌드인데요. 사실 그 원인으로 또 살펴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 금리 원인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죠. 사실 네. 미국 증시 안에서. 6월에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안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사실 좀 안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차후에는 뭐 한 번에서 두 번 그쵸. 내지 추가 네. 금리 인상이 네. 예고되면서 좀 긴축 우려감이 깔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 발표하기 전까지는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전까지는. 근데 금리를 오히려 동결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 흐름이 7월 달은 또 금리를 또 올리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미국 시장 안에서 전체적인 변동성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 이상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S&P 500 지수,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이틀 연속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에 맞춰서 아시아 증시까지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최근 시장 트렌드인데요.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사실 6월 초까지만 해도 1,300원 이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유입됐었죠. 그래서 아마 6월 초에 매매하셨던 분들 좀 매매하시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는데 지난주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환율이 1,300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제 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섹터들 분류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지수를 끌고 가는 섹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은 사실 섹터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 매수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주 포인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장 흐름 안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또 그 이후에 주가 연속성 떨어지고 오늘 상승을 보여줬을 때 내일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레이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마라톤과 같이 정말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도 20%, 30%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그 와중에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런 레이스 안에서 사실 1등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역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누구나 그날 급등을 보여줄 수 있고 30%뭐 상한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보게 되면은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그런 종목들이 급등량이 좀 많이 심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매수 종목 찾기는 좀 까다롭다라는 점이 오늘 또 트렌드입니다. 오늘 또 5G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좀 보여줬었죠. 네. 그 원인으로 또 보게 되면 바이든의. 바이든의 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관련주 같은 경우에서도 20%또 상한가 가는 종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보게 되면 정말 참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안에서 정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최근 트렌드 시장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일단 내일 오늘인가요?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28일. 네, 28일 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한 번 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초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변동성 시장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좀 어느 정도 확인된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 아마 6월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이제 실적 면에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공략을 좀 해본다면 이런 변동성이 강한 시장 안에서도 원활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장에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6월은 금리 동결을 했지만 7월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 시장에 위축된 부분, 그리고 오늘은 안정세를 찾았지만 지난주까지 환율의 상승으로 외국인 수급 주춤된 부분 짚어드렸고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곧 도래하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있나요? 최근에 좀 급등락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네. 흥하해운을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제 기억에는 지난주에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원유 해상 운송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탱커성 호조세로 인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0%를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원유의 수요가 좀 늘어난 원인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유 수요 확대로 인해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주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조선해운 업종도 괜찮다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지금 수주 잔고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년, 3년치 수주 잔고는 이미 고가는 넉넉히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해운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갔었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다 해소가 되고 올해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지수, 운임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운 쪽이 우리가 작년 실적만 놓고 빗대어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여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흥하해운과 같은 이제 해운 업종들 한번 조선 섹터와 같이 이제 궤를 간다는 가정하에는 사실 좀 괜찮지만요. 네. 최근 시장 트렌드는 또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올라가는 이슈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키워드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피겠다는 발표가 있는 바람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운 쪽이 전반적인 이제 시세를 주가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업황의 면에서는 일단은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잡고 이제 공략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이제 해운에 파생돼서 뭐 조선 쪽 뭐 괜찮습니다. 조선 쪽, 조선 기자재 섹터들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공략하실 때, 뭐 해운 업종들 공략하실 때는 이 부분 좀 체크 포인트 잡고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흥하해운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최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등량이 좀 많이 심하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이제 상한가를 보여줬지만은 그 이후에 재차 급락을 좀 나와주는 모습만 봤을 때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해운 섹터나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몇 년치를 보고 공략하는 게 제일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오늘 12% 급등 마감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네. 나중에 내일장 같은 경우는 갭상승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시가에서 밀리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1,600원까지는 최소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운 업종들 좀 전체적으로 공략할 때는 이 시황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흥하해운은 일단은 내일장에 뭐 급등락할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눌림이 나왔을 때 그리고 급등하기 전 가격이죠. 거의 1,500원대 근처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이었습니다. 먼저 조선과 해운의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셨고요. 해운이 올라가는 요인에는 중국 쪽에서 이유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10개월 만에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1조 위안 규모의 대대적인 부양책 검토 소식제로 나오면서 오늘 상승 마감됐지만 윗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보수적 시선 의견 주셨고요. 1,600원 조정 시에 그때 접근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5G 관련주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5G 관련주들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사실 계속 빠졌죠. 그렇죠. 네. 네. 그 원인으로 보게 되면 제 기억에는요. 네. 사실 18년도, 19년도까지는 사실 괜찮았거든요. 네. KMW라든가 뭐 각종 이제 솔리드, 대한강통신, 네. 5G 관련주도 괜찮았습니다.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
5G가 상용화가 시작되고 인프라 구축이 이미 완료가 됐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18년도, 19년도 주가적인 부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꺾였던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5G 관련주 전부 다 무너졌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5G 관련주들이 전체적 수급을 못 받았던 이유가 북미 시장 안에서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실제 북미 시장 안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추후에 만약에 6G나 뭐 그 다음에 차세대 통신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조금 긴 시각에서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발표를 했던 게 이제 52조를 북미 시장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를 하겠다. 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북미 시장과 관련해서 사실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공급을 먼저 하는 기업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원인으로 이제 기가 레인이 사실 삼성전자 북미 5G 장비 쪽 안에서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급등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원인을 파악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요. 5G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5G가 4세대 통신망이죠. 4G. 네. 4G보다 이론적으로 한 20배가 빠릅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5G를 사용하고 있지만 네. 20배는 빠르진 않은 것 같거든요. 약간 조금 빠른 느낌 정도이죠. 그래서 네. 이게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사실 주파수가 높아서 5G가 사실 좋은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광고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파수가 높게 되면 음영 지역이 넓어집니다. 그만큼 쉽게 말해서 막히는 공간이 막히는 주파수가 중간중간에 막히는 현상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인프라 구축은 너무나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근에 SKT, 뭐 KT, LG텔레콤 전부 다 이제 과징금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있겠지만요. 이게 5G에 대한 수요는 얼마만큼 늘어날지 그 부분이 일단 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커버리지가 사실 5배가 필요합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커버리지가 한 3km 정도가 되고요. 4G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 하나에 15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있겠지만은 이게 언제 정도 실현이 될지가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5G가 다시 리바운딩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5G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일단 기가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면 말씀드리면 네. 오늘 21% 급등 보여줬던 이유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원인으로 있었는데요. 근데 이 원인으로 사실 공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매출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이제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조금 멀리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5G에 대한 업황이 개선이 될 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기가레일이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무너졌던 5G 관련주였는데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바이든의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를 위한 이런 달러 투입 방침 발표 소식에 통신 장비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이 재료로 공략하기는 어렵다 의견 주셨고 국내 시장 매출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런 여부 체크하시면서 좀 멀리 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 들어보시죠. 일단 이 종목명만 이제 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비스토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AI 기반 진단 의료기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최근에는 가정용 태아 심음 측정기를 지금 개발했고요. 현재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미 2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10개 이상, 거의 15개, 16개 이상의 제품을 허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의료기기 관련주들 수급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사실 6월달 초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펀드 수익률이 괜찮은 섹터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선 쪽 섹터도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섹터들, 액티브 펀드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안에서도 한국 기업이 진출을 했다는 모멘텀도 간혹가다 종목마다 개별적으로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면에서 우리가 의료기기 관련주 공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즈토스와 같이 이제 AI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익성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즈토스 같은 경우에 수익성 면에서는 거의 영업이익률로만 보게 되면 최근에 3% 정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비스토스와 같이 이런 소형 의료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캐파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공략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앞서서 말씀을 좀 시장 브리핑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섹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최근에 지금 조선 쪽 자동차 부품 쪽도 있고요. 그리고 네. 엔터 쪽도 있고요. 그리고 OTT 이런 쪽도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섹터들을 잘 공략을 할 때 앞서서도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7월 초가 되면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스토스가 오늘 급등했다가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 했을 때 급락을 또 보여줬다가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급등락이 오늘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심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수익성 조금 약화가 된 종목들을 일단 좀 피해 나가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좀 확인이 된 종목들 수익성 확인이 되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먼저 우선적으로 매수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비스토스는 따로 공약이나 이런 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급등이 좀 보여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 종목 비스토스였습니다. 최근 의료기기 섹터 추세가 좋은데요. 저희 시간에서도 어제 다뤘었습니다. 오늘 재료 찾아보자면 의료 AI 종목 중 저평가 기업으로 평가받았고 이런 정보 지원 수혜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 회사의 수익성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캐파 생산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이어서 예정돼 있습니다. 공개 방송 주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개 방송 때 종목을 공개를 해야 되죠. 네, 근데 그렇죠. 사실 맘 같아서는 사실 네. 매수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당분간 쉬자. 네. 왜냐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어렵고요.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 좀 까다로우실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실적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네. 실적 플러스 기술적으로 차라리 바닥주를 매수하면 좀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바닥주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요. 실제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매수 사인을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괜찮고 주가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바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더 떨어질 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런 바닥주들의 특징인데요. 오늘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 실적과 겸비해서 바닥주 안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부재한 어려운 시장, 이럴 때 저평가받는 바닥주에 대한 공략법 제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5월 31일에 매수했던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흥하의 해운 때 조선주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수목금은 살짝 조정세가 나왔다가 또 어제 오늘 강세 보이면서 오늘 83,200원 수익권에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더 올라갈 것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계속 가지고 가야죠. 계속요? 네. 사실 역으로 말씀 좀 드리면요. 네.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이나 주식을 매수를 할 때요. 어떤 차익 실현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급등이 나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아니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하죠. 근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이제 조선업종들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네. 계속적으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 지금 10년이 좀 거의 다 지났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조선업종들이 다시 한번 이제 사이클이 훈풍 사이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시황적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현대미포조선 계속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글로벌 조선업종들 안에서 수주를 4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1위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한국의 조선업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괜찮다를 넘어서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조선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조선업종 종목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담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나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또 바닥주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갔지만은 사실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현대그룹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미포조선의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도 20%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맞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여파가 끝나고 지금 시점입니다. 네. 경기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조선업종도 탄력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조선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 한 종목 정도는 담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현대미포조선 차트를 잠깐 뭐 보더라도요. 네. 아직 뭐 매도할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현대미포조선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눌리더라도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네,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 나올까요? 네, 일단 나오네요. 네, 나왔네요. 지금 최근에 사실 기관이 선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관이 매수한다, 뭐 외국인이 매수한다 했을 때 강력하게 매수한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씩 몰래 매수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기관이 좀 몰래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현대미포조선이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고 그 원인으로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제 숫자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도 실적 면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현대미포조선 조금 더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최초에 현대미포조선 1차 목표 수익률 10% 정도 잡았는데요. 사실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20%, 30%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고점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추세적인 부분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장대음봉의 어깨 라인 정도가 사실 저항에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가격은 9만 원대 초반 또는 88,000원대 부분이 단기 저항으로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좀 끌고 가시고 나서 조금 돌파가 좀 미진한다 싶으시면은 그때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좀 떨어진다 했을 때는 네. 추가적인 추가적인 공략까지 가능하시니까요. 88,000원대 후반대를 기억하시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조선에 대한 훈풍 기대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 지난주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1분기 40%가량의 글로벌 수주 부분 1위에 대한 조선업의 추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 챙겨주셨고요. 88,000원 선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5월 16일에 매수했던 아진산업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오늘도 강세로 거래 끝이 냈고요. 어제 장중 13% 급등, 마감도 9%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아진산업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아진산업은 사실 전방산업을 또 봐야겠죠. 네. 전방산업이라고 해보면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실적인데요.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 훈풍을 보여주는 이유, 그리고 주가에 있어서 이렇게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있다고 좀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DS 부분에 있어서 약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섹터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개선세가 좀 많이 보이는 자동차 부품 쪽이, 그래서 좀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자동차 부품 쪽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북미 쪽 시장 자체에 있어서 현대차가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적 면에 있어서도 계속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아진산업이 현대차향 매출이 거의 90%가 됩니다. 매출의 90%가 이 현대차고요. 그래서 네. 아진산업이 1970년대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현대차랑 좀 방향성을 좀 같이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올해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매출이 60%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뭐 140% 이상 증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또 양호한 종목, 뛰어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아진산업이 최근에 저점 대비했을 때 네. 많이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올해 3월 달 기점으로 거의 14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현대차의 업황을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자동차 종목들, 자동차 부품 쪽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까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아진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만약에 북미 시장 안에서 계속적으로 굳건히 비중 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하게 되면은 아진산업은 그대로 따라 올라오게 되겠죠.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일단 네. 최근에 6,000원대 부분에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단기간 차익 매물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4,500원 정도까지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주가 랠리를 좀 이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시황이 안 좋고 최근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게 된다면 아진산업도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가격대는 한 4,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네. 다시 한번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현대차양 매출이 90%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현대차와 방향 흐름을 같이 하고요. 실적 부분도 양호합니다. 다만 이 저점 대비 많이 상승한 구간으로 차익 물량은 출회될 수 있다. 4,500원 선 조정 나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9일에 매수했던 현대공업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죠. 오늘 강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현대공업도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렇죠, 아진산업과. 사실 네, 그쵸.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좋아요.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삼성전자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자동차 부품에 대한 리포트를 계속 공격적으로 좀 써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자동차 부품 쪽이 시황이 괜찮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야 할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현대차랑 같이 따라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현대차의 시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차에 공급하는 시트는 이 현대공업이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의 지금 북미 시장 비중이 일단 10% 정도인데요. 10% 정도가 이제 올해 얼마만큼 상승을 좀 보여줄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공업과 같이 자동차 부품 쪽은 현대차랑 방향성 같이 한다. 아진산업 말씀드렸던 거랑 투자 포인트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놓고 보게 되면 조금씩 모아가면은 자동차 부품 쪽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대차 관련주 있는데요. 굳이 따로 찾을 필요 없이 현대가 붙은 종목 그대로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도 현대공업은 아직 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지금 시장 점유율 그리고 유럽 시장 안에서 투자 포인트는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차도 이에 맞춰서 전기차에 대한 내수 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맞춰서 현대차도 이에 맞춰서 따라갈 거고요. 이에 맞춰서 또 현대공업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놓고 공략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목표 수익률 도달을 했지만요. 오늘 이제 1차 눌림이 받고 나서 1차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인 상승 조금 더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9,600원까지도 우리가 돌파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만약에 지금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자동차 부품 현대차 괜찮다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의 기본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앞서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정신 없는데 굳이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요. 조금 더 눌림이 나올 때 매수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9,6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 공략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부근이죠. 그래서 7,6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신규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아진산업과 동일하게 현대차, 기아 흐름 체크하시고요. 보유자라면 단기로 9,6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신규 매수는 저점인 이 7,600원에서 신규 매수 유효하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5일에 매수했던 JYP 엔터입니다. 지난주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전략 주셨고 또 조정 대비해서 오늘 또 추가 AS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JYP 엔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JYP 엔터는 너무나 괜찮습니다. 지금 성장성도 뛰어나고요.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 관리 정말 잘하는 기업으로 네, 사람 관리 잘하는 그렇죠. JYP.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JYP 엔터테인먼트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시황은 되는데요. 뭐 기업의 성장성 놓고 봤을 땐 다만 이제 오늘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네. 일단 21선을 일단 무너졌거든요. 이탈이 좀 됐기 때문에 단기성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 드렸던 시기가 네. 5월 15일.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급등하기 전이었죠. 급등하기 전에 제가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이제 50%에 가까운 시세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전량 뭐 수익 실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일단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 네. 지금 상대적으로 하이브나 SM과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만 놓고 보게 되면은 수익성 가장 높은 게 사실 JYP 엔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증권가에서 시각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넘지 않을까 JYP 엔터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인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 실현하고 또 다른 이제 매수 타이밍을 또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오늘 거의 4%대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전량 수익 실현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앞서서 이제 미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그리고 10만 원 선까지 오게 되면은 신규 매수 가능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전략은 또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1차 음봉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11만 원 선까지 떨어지면 1차 매수 그리고 나서 10만 원 선까지 2차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2차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21선 이탈됐기 때문에 전량 수익 실현 사인 드렸고요. 10만 원, 11만 원 조정에 다시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5월 8일에 매수했던 HPSP입니다. 반도체 열처리 장비 관련 주인데요. 지난주 수호 약세 이후 다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삼전,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황계에서 확인하면서 더 수혜를 기다려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동일할까요? 일단은 HPSP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게요. 100만 원을 팔면 50만 원 남긴다. 그래서 수익성이 네. 50%가 넘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은 계속 유효합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성을 좀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국내 시장, 국내 주식 시장 안에서 괄목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네.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종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무너진 가운데 이렇게 열처리 장비 업체, 반도체 열처리 장비 업체 안에서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있다는 것은 계속 좀 끌고 가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이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 삼성전자 DS 부분이 또 개선이 되고 증권가에서는 사실 이제 올해 3분기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재고 자산도 줄고 메모리 업황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좀 네. 평가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를 지나서 내년서부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HPSP 지금 수익성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내년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성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3분의 1 비중을 좀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유효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비중, 소액 비중은 조금 남겨두시면서 업황에 대한 개선점을 좀 보시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성 좋은 HPSP입니다. 소액 비중으로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이창경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경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뭐 사실 종목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좀 어렵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들은 선택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 그리고 테마주가 난립하는 시장 안에서 네.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실적과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닥주가 있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바닥주 안에서 전체적으로 중형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국내 렌터카 시장 안에서 브랜드 1위인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경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혹시나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이 8%가 되고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20% 이상 올라간 수익성이 좀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렌터카 관련한 기업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중국 쪽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에는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소비 심리에 대한 완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코로나가 최근에 사실 코로나 엔데믹이 끝나고 나서 해당 렌터카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수요가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오늘장만 놓고 보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소비 관련한 섹터들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자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는 사실 뭐 5% 목표 수익률, 10% 목표 수익률 이렇게 짧게 잡아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주이고 하기 때문에 한 목표 수익률은 30% 이상 보시면서 제가 이 종목의 종목명은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실적 뒷받침되는 저평가 바닥주 공략법으로 말해주셨습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 소비주, 우리 화장품주도 상승세를 보였죠. 소비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수익률 높게 30%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 무료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는데요. 주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단 오늘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요. 이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6월 달에 사실 주식 투자로 인해서 실패를 하셨던 분들. 손실 많이 나신 분들. 단타나 네. 이런 스윙주로 인해서 실패하셨던 분들, 물리고 계시는 분들 오시면은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6월달 국내 주식시장 어려워요. 우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잡아볼 수 있는 것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딱 맞는 옥석주를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그 종목명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7월 달이죠. 7월 달 실적 시즌인데요. 이 부분 안에서도 종목 몇 개를 좀 골라와 봤는데요. 이 부분 안에서 섹터, 테마별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전체적인 7월 달 매매 전략을 듣고 싶으신 분들 오늘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평가 바닥주 공략해 주신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경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0분은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